남다르시다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에 뗄 수가 없는 예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장 의미를 담고 싶으셨어요? 퍼포먼스를 하는데 기계의 소리가 막 났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퍼포먼스? 실제 예술 교육 현장에도 좀 변화가 그러니까 예술가들한테 뭘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AI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일 거라고. 예술이 앞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 안녕하세요. 프롬프트 한 줄로 네. 작품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AI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예술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요즘에 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네. 새롭게 다가올 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AI가 만든 작품이 뭐 공모전 1등했다는 소식은 이제는 오래됐죠. 뭐 일상이 된 것 같고 맞아요. 데이터 저작권 문제 그리고 AI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창작의 문법이 달라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구가 달라진 만큼 표현의 속도와 스펙트럼도 엄청나게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이자 기회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AI 시대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정말 딱 맞는 지식 텔러를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AI 아트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의 지식 텔러 카이스트 이진준 교수님이자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한번 좀 소개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기술대학원에서 그 TX 랩을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앤테크놀로지 센터장을 맡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정말 남다르시다는 게 예. 저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에 뗄 수가 없는 아마 썸네일부터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 양말에도 지금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요즘에 보면 정말 대중들까지 앱이나 생성형 AI로 영상과 이미지를 하루에도 여러 개씩 만들어가는 게 진짜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AI 예술을 좀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AI 아티스트하고 AI 유저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AI로 예술을 하는 작가들하고 AI를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하고는 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그게 이제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AI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네. 바로 예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멀티미디어 디자이너가 된 거는 사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인데 네. 그것이 예술이 되는가 아닌가라는 건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인지, 예를 들어 AI 사용자와 AI 예술가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결과물을 예술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로 구분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용하는 방법도 방법인데 네. 그 방법을 써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만 하거든요. 예술에서는 그걸 왜 사용하는데 네. AI를 왜 가지고 꼭 만들어야 돼? 라는 질문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근데 만약에 핸드폰으로 내가 사진을 여기 찍었어요. 네. 그러면 이 핸드폰 안에는 AI 기술이 들어있잖아요. 초점을 맞춰주고 조도를 맞춰주는 기술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었어요. 예. 이건 AI 아트인가요? 좀 애매하죠. 근데 어떤 작가가 예술가가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진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AI 아트인가요? 애매하긴 하네요. 그 작가 인증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만든 것만 예술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작가 인정을 통해서 예술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술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문, 기본적인 미학적 태도가 있냐 없냐라는 것. 다시 말하면 언제 예술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럼 어떤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목적.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죠. 이걸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아름다움을 보여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해왔는지를 증명해내거나, 아니면 인류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미학적인 네. 어떤 태도를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말씀이신 게 굉장히 프롬프트를 잘 쓰는 일반인 사용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내가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미디어 아트하고 미디어 기술 시연회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미디어 기술 시연회를 보고 네. 미디어 아트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 아트는 기술이 잘 안 보입니다. 기술이 오히려 숨어 있을 수 있을 때 그건 정말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이 숨어져야지 아트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티스트는 미디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아주 굉장히 좋은 기술을 통해서 미디어의 기술의 성과는 숨기고 그걸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정말 사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실제 현장에 한번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AI 기술의 발달을 보는 예술계의 관점, 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딱 두 가지로 단순하게 하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기회로 받아들이는 쪽은 좀 저같이 예술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도전해보는 쪽인 네. 것 같고요. 반면에 아주 오랜 시간 뭔가 내가 쌓아온 어떤 예술적 성취를 기술이 쉽게 침범한다라는 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거의 뭐 90% 이상 긍정적인 사람인데 네. 기술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왜냐하면 기술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기술은 항상 인간을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적인 그것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네. 저희가 교통통신의 발달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네. 빠른 시간에 우리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의 도움 덕분이잖아요. 네. 그 기술이 인간을 더 소통할 수 있고 가깝게 만들긴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AI도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기술 자체에만 너무 집중한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기차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많은 철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기차가 시간을 살해했다라고. 살해했다. 내가 뭔가를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의 여유가 필요한데 여행을 갈 때 내가 느껴지는 그 정서를 기차라는 것이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 근데 사실 우리 기차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보고 싶은 사람을 보러 갈 수 있고 그렇죠. 또 기차를 타면서 기차 안에서도 나름 새로운 글쓰기나 책 읽기나 풍경을 바라보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현미경의 발명으로 안 보이던 세계를 보게 됐고, 그렇죠. 네. 예, 망원경의 발명으로 안 보이던 천체를 보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술가의 세계를 또 넓혀주고 맞아요. 거기서부터 또 얻게 되는 새로운 영감을 과학자가 또 영향을 받고. 또 예술가들은 예. 현미경이 발견하지 않았던 세계에 대해서 다른 감각을 통해서 또 이런 세계도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예술가들의 그 보여준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 네. 영감을 영감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라고 찾아가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언어로 정리를 합니다. 네. 어허. 그 개념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를 다시 발견해내죠. 네. 지금 약간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그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 지점에서 같아요. AI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다시 이제 AI 기반 예술 창작물로 좀 돌아와서 네. 국내외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사실 예술의 영역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은 과거에는 아예 무시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AI가 절대 못하는 건 예술가의 대체다. 이런 얘기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모전에 수상을 하면서 가장 큰 예로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콜로라도 미술관에서 열렸던 거기서 대상을 AI로 그린 그림이 받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이 AI가
어떤 창작을 해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첫 번째 오해는 AI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 부분에서. 예. 오. 이미 그게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AI 화가라는 누군가 이렇게 상을 아, 만들어서 생각을 하죠, 오. 보통. AI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거를 좀 조심스러워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AI가 창작을 했다라는 그 말에는 AI를 하나의 인격체로 이미 대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하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AI가 창작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인간이 AI의 툴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팅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기반한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예술처럼 보이는 것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한 거였죠. AI라는 툴을 통해서. 그래서 창작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래서 제가 AI 아티스트와 네. AI 유저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를 사용한 거죠. 사용한 결과였던 거죠. 그게. 아.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게 그럴싸해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마치 인간이 그린 그림보다 나을 정도로 그럴싸해져서 AI가 만들었다라는 전제, AI가 창조했다라는 전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에 대한 도전이 됐다라는 게 대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럼 AI가 정말로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놀라울 정도로 지금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하지만 그 공모전 1등은 AI 유저였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신 걸로. AI 유저가 만든 결과가 그림처럼 가장 그럴싸해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것이 위대한 예술 작품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빨리 만든다고 그럴싸하게 놀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전히 기술에 대한 감동일 수 있다. 네. 그건 마치 달리기 하는데 네. 누가 100초 뛰고 있는데 인간은 10초 내에 100m를 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AI가 로봇이 뛰면은 뭐 3초 내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아할 일인가? 그런 느낌으로 그랬더니 받아들이군요. 1초 만에 뛰는 AI가 나타났대. 0.5초 만에 가는 AI가 나타났대. 그건 기술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가장 선두에서 굉장히 그 AI 예술의 가능성을 많이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올해 지금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셨는데 아유, 우주에 그 G드래곤의 노래를 쐈다. 노래만 쏜 게 아니시잖아요. 그 작업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GD가 이제 카이스트 초빙 교수로 와 계셨고, 그 당시에 총장님하고 저하고 저 부임했을 때 총장님 공간 맞은편에 우주센터가 있어요. 이렇게 저걸 활용해서 뭘 좀 항상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아이디어가 있었죠. 우주에 뭔가를 전송하거나 이렇게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외계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전송하고 노래를 전송하는 과거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외계와 만나는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자체들 매핑을 해서 일종의 그 안테나 퍼포먼스를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제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생체 신호 기반의 약간 어떤 미디어 아트를 좀 제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우주를 탐색할 때에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생체 신호를 포함해서 탐색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외계의 우주와 진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하고 싶었고요. 네. 당시에. 지구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주의 관점에서 좀 지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사실 별것 아닌 조그마한 이 점인데 밖에서 바라보면 너무 그걸 좀 그렇죠. 한번 환기시키고 싶어서 예술가로서. 그리고 백남준 선생님께서 1984년도에 했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예술가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1984년도만 해도 그 대단한 기술을 기반한 예술이었어요. 네. 그래서 연결시켜서 동시에 공연을 하고 막 이러는 그거를 좀 오마주하는 나는 그 지구의 연결을 뛰어넘어서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어떤 걸 하고 싶었는데 제 눈을 이제 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것 같고 때마침. G.D. 레이곤이 또 카이스트의 초빙 교수이셨고 네. 그쪽에서도 또 그 기획을 되게 마음에 들어 했고 네. 또 심지어 G.D.가 우리 K-팝의 스타잖아요. 근데 스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별이잖아요.
스타.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빅뱅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그룹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뭔가 제 조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었습니다. 예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장 의미를 담고 싶으셨어요? 그 과거에 이제 세티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우주에 쏘아서 어떤 외계 생명체랑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고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였다면 저는 좀 어떤 감정, 감각, 예술적인 어떤 것을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고 있다라는 사실. 네. 그리고 백남준의 나라에서 네. 또 다른 미디어 아티스트가 그에 대한 오마주로 이것을 우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까 블루 페일 닷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가 아무리 1000번, 1000번 이야기 들었을 때는 와닿지 않았던 것이 그 이미지 한 컷, 블루 페일 닷이라는 이미지 한 컷을 통해서 저 조그만 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었다. 그게 이미지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 같은 미술가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GD라고 하면서 제가 퍼포먼스를 만들고 그 새틀라이트 인공위성 안테나를 막 움직이고 하면서 네.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기계의 소리가 막 났었단 말이에요. 잉잉 이러면서 그게 어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퍼포먼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에 AI가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서 어쩌면 새로운 도구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AI가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실제 예술 교육 현장에도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러 전 세계에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예술가들한테 뭘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의 교육 방법이 사실 유효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림을 평생 동안 5살 때부터 해가지고 입시를 통과해서 내가 미대의 그 네. 경쟁을 뚫고 와서 화가가 되려고 막 했는데 실기도 봐야 되고. 했는데 네. 뭐 AI 그거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굳이 그러면 사실 예술가 입장에서는 인생이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그럴 받을 수 수 있을 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음. 그리고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교수로 계신데 뭘 가르쳐야 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앞으로 예술 교육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은 예술이 AI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일 거라고 믿었는데 네. 결국 지금 그 창의성을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예술의 본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타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예술은 항상 그 기술의 도전에 맞서서 네. 인간이 많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창의적 방법을 네.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네.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의 발명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초상화 그리던 분들이 이제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식이 있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예. 결국 인상파라고 하는 네. 아름다운 근대 예술의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AI 시대에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고 좋은 작가들이 새로운 예술 세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것에 대한 걸 뭘 지켜야 되는지 예술가들이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좌절을 느끼는 파트는 어떤 것이냐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숙련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영역에 들어올 수 못하는 그냥 배리어를 만드는 것이었던 거예요. 한 10년 해야 돼. 너 네. 그림 그리고 싶어? 이 10년은 학원 다녀야지. 좋은 학교 나와야지. 라고 하는 그 태도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 문법은 달라졌다. 예술에 중요했던 것은 바로 비판적 사유하는 능력.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각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는 네. 그런 감각의 확장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철학적인 그리고 문화사적 역사가와 철학자와 뭐 이런 인문학을 한 사람들과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어떻게 융합하는 결과를 통해서 인류를 더 나은 세계로 네.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예술가는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뭐 이쁘게 그리고 잘 만들고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었었어요. 그거를 AI가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어떤 스킬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그것은- 예술의 본질은 아니다. 그것은 그걸 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건데 그건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AI가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강의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예. 예술이 앞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예술가는 바로 저 모호한 세계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모호함을 의심하고 계속 다시 또 찾아내고 네. 다시 또 의심하는 일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반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취해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냉정한 정신으로 바르니까 형편없어. 다시 또 밤에 또 취해서 그림을 그려. 또 형편없어를 반복해 나가면서 네. 뭔가를 계속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술가의 본질은 뭐냐면 비판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예술 교육은 너무너무 잘 시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예술대학은 바로 그 비판적 사유의 능력을 학습시키는 곳이었고 과학자와 과학과 다르게 네. 저 모호한 세계를 내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견뎌낼 수 있게끔 하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에요. AI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사실은 사유 능력이 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글쓰기를 하거나 챗GPT를 사용하거나 이러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지겨움의 시간을 가져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지겨움의 시간을 가져갈 때 사실은 비판적 사유 능력이 커지는데 우린 그거를 이제는 뛰어넘는 시대가 된 거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유 능력은 떨어지는 아이러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술 교육은 원래가 이 사유 능력을 훈련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죠. 네, 지금까지 지식텔러 이진준 교수님과 함께 AI 시대 속 문화예술의 현주소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그 AI 예술, 진짜 예술의 본질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예술은 정말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지는구나. 이 짧은 시간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서 그냥 보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AI와 예술이 공존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가능성들이 펼쳐질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내일도 저희가 사유할 준비하고 모시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AI 토피아를 향한 이진준 지식텔러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